안녕하세요. 북일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보라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할 여러분, 수능 최저 준비를 위한 생명과학원 공부법을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생명과학 1수능 구성과 등급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명과학원은 17개의 탐구 선택 과목 중 하나입니다. 20문항이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배점은 총 50점입니다. 2점 문항 10문항과 3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은 총 30분이 소요됩니다. 수능 등급 컷은 내신 석차 등급과 같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에 치러진 수능 생명과학원의 등급 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등급컷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에서 3등급에 대한 문항수를 따져보면 보는 것과 같이 킬러 문항 배제 이슈 이후에 한두 문항 정도의 점수만큼 각각의 등급컷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능 최저는 생명과학원을 50점을 맞아 1등급을 맞거나 한 문제 정도를 틀려서 1등급을 맞아도 동일한 1등급이지요. 물론 수능 최저와 함께 정시까지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만을 생각한다면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는 꼭 사수해내야겠죠. 그럼 이제 생명과학원의 문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원은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원에서 3년 동안 출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의 경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생명의 특성,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물질대사 에너지 섭취와 소비, 대사성 증후군,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항상성 조절 관련된 혈당, 체온, 삼투압의 조절, 신경계에서의 흥분 전도와 전달, 그리고 근육의 수축, 또한 이제 조절과 관련된 음성 피드백, 기량작용, 그리고 방어작용에서의 ABO식 혈형까지, 그리고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 생태계의 구성요소, 방역국법, 천이, 물질의 생산과 소비, 물질의 순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어려워하는 유전 문제의 경우 세포 주기, 세포와 염색체, 사람의 유전병, 비분리 돌연변이, 가궤도 분석 등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을 수능에서는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단원을 합쳐 비유전으로 나뉘어 얘기하기도 하죠. 생명과학 1에서는 주로 난이도가 높고 변별이 높은 문항은 유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유전 문제를 지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생명과학 1단원별 출제 비율과 맞춰야 하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각각의 단원별 문항수와 배점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단원과 2단원은 2문제씩, 3단원에선 7문제, 5단원에선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각 문항의 비율만큼 배점도 같은 비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배점을 두고 2024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원의 등급컷과 비교해보면 비유전 문항의 35점과 유전에서 2문항 정도만 풀어낸다면 3등급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수능 최저를 맞기 위해 모든 문제를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반드시 맞추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꼭 맞추어야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일까요? 수능에서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 출제된 4번 문항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주기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 40.5%로 보기 니은을 포함한 3번이 선택률 17.6% 정도였습니다. 세포 주기와 관련된 지식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원 문제를 살펴보면
비유전의 연례 문제 중 고난도 문항으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이 출제되었습니다. 유전의 경우는 DNA 상대량, 비분리 돌연변이, 가계도 분석 등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오답률 5위권 내에 가계도 분석을 포함한 유전 문제가 4문제가 있었으며 오답률 5위는 근육의 수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6위는 49.1%의 학생이 오답으로 체크한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였습니다. 그 이전 더 어려웠던 수능에서도 오답률 5위권에는 항상 가계도 분석 문제를 포함한 유전 문제가 3문제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그리고 2023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방영구법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한두 문제가 비유전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단원별 출제 문항 비율과 유전과 비유전의 고난도 문항 출제 경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능 최저를 대비하려면 꼭 맞추어야 하는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말고 유전의 고난도 문항에 비해 비교적 반복된 연습과 기출문제 분석으로 극복 가능한 비유전의 흥분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방영구법에 관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준비하면 2024학년도 수능 기준 3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등급과 1등급을 위해선 유전의 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생명과학일 수능 최저는 언제부터 준비해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도입부터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탐구 과목은 과목 선택과 함께 이수 학기도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죠. 생명과학 1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에 모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여 그 과목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능 최저를 함께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학 1을 학습하는 순간부터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초 지식이 탄탄하다면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이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학기제이기 때문에 내신 평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학습을 잠시 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잊지 않도록 연계 교재와 기출 분석 그리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여 나만의 풀이 방법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일정에 따른 시험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기제로 이수하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은 자신의 진도와 시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범위와 진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포기하지 말고 진도가 나간 범위까지는 맞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문제를 푸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게 되면 드디어 생명과학 1의 전 범위를 시험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2학년 때까지 준비해온 생명과학 1에 대한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어떤 과목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지를 선택하기 위해 고3이 되는 3월 시점부터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3학년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에서 N수생의 유입에도 본인의 특장점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일 수능 최저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점수를 잘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을 잘 받으려는 것이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선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겠죠. 간혹 너무 많은 시간을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쉬운 개념 문제를 잊어버리고 잘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식을 쌓는 순간부터 개념 노트를 만들어 두거나 주기적으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실수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겠죠. 내가 잘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주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잘 준비를 한다면 작은 실수를 극복해내고 맞으면 맞아야 되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유전 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을 비유전 문제 풀이에 돌려주세요. 비유전 문제 풀이의 시간을 늘려도 다 푸는데 30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유전 문제, 고난도의 유전 문제를 푸는데 할애를 한다면 조금 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생명과학원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능 준비도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수능과 내신 준비를 함께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 이후 대부분의 교과가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자신이 생명과학원을 이수할 때부터 기초 지식을 쌓고 수능 연계 교재의 이전 문제부터 공략해보세요. 기초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2학년의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수업 진도와 시험 범위가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땐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그래서 유형을 익혀둔다면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찾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원은 그동안에 많이 누적된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 주기적으로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문제 유형도 돌고 돕니다. 시간 날 때 기출문제를 나만의 풀이법으로 정리해보세요. 기출문제 유형 분석은 쉬운 문제를 공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고난도 문제를 공략하여 도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유전과 유전에서의 고난도 문제를 살펴보면 흥분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방향구법. 비유전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탈분극이 지나간 자리엔 재분극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근육의 수축에서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음을 이해했고 방향구법에서 외웠던 몇 가지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 흥분 전도에서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 근육의 수축에서 A대와 I대가 변화되는 기준을 잡는 방법, 방향구법에 있는 표에서 물음표를 채우는 방법을 금세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의 고난도 문제는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연습을 하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를 연습해서 많은 유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푸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설지를 봐버리면 그때는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풀이법으로 남지 않을 수 있겠죠.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떠올려보세요. 해설지를 보고 선생님께도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유전의 다양한 유형 중 내가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 한 문제에 대한 나만의 풀이 방법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명과학원에 대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초를 닦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연계 유제를 잘 풀어보아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미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명과학원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성공적인 수능 최저를 위하여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